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부자라빠의 양도세 공부하기 13번째 시간인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를 하면 일반 누진세율의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 중과세와 달리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다소 생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내용이기는 한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칼을 뽑은 김에 이번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농지로서 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답 과수원의 농지,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여기서 구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 제외한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안의 농지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야로서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목장 용지로서 그 첫 번째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목장 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 두 번째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목장 용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는 그러한 그 목장 용지가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비사업용 나대지로서 첫 번째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가산 대상 토지, 즉 그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그 다음에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가 주택 부속 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그 지역별 배율, 그래서 도시지역은 5배, 도시외 지역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세 번째가 그 별장가 부속 토지인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이 10배가 되게 되고요. 네 번째가 잡종지 등이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는 거의 예외 규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서 중과세가 제외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첫 번째가 그 농지법에서 소유로 인정하는 토지로서 주말 체험 농장을 위한 세대당 100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와 상속받은 토지 및 이농 토지로서 상속과 이농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종중 소유의 농지로서 그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 세 번째는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네 번째가 영림 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 공익상 또는 산림보호 육성원이 필요한 임야로서 그 예는 이제 사찰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협림, 채종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세가 불합리한 그런 토지를 말하게 되는데, 임업휴게자, 종자 묘목 생산업자가 소유한 임야, 자연휴양림, 수목을 영위한 임야 등이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이나 사업 및 거주에 필수적이어서 중과세가 불합리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66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이고, 일곱 번째는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경우이고, 여덟 번째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2006년 말 이전이거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되게 되고요. 아홉 번째는 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보유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여서 양도 시점 현재는 비사업용일지라도 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그 요건은 첫째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두 번째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세 번째가 보유 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네 번째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관련해서 그 유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농지와 임야의 경우 제촌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토지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데 중요 기준으로 이 제촌 요건이 있는 겁니다. 즉 그 농지의 경우는 그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임야의 경우에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 이러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보셨던 그 9번 요건을 갖추면 당해 기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나대지는 그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양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나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 첫 번째가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두 번째가 주차장용 토지, 세 번째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한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으로서 실제 사용되는 면적의 120% 이내의 토지,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대지로 660평방미터 이하, 그 다음에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걸린 토지로 그 사용 금지 및 제한된 기간, 또 여섯 번째가 토지 취득 후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 지정된 기간 동안,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 5번, 6번에 해당되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여덟 번째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로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에다가 공사 진행 기간까지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로 그 멸실 철거 무너진 날로부터 2년이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휴폐업 및 이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이고, 휴폐업 이전일로부터 2년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대지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나대지를 양도할 때는 건물을 지어서 양도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즉 그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토지를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보유하면 불순하게 보고 중과세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토지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결국은 토지를 보유하면 이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서 중과세를 피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보유하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금액도 크고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자금 여력이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때에 덕을 보지 못하면 자손들이라도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어느 땅에 투자를 해야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사실 관건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주택가 토지와는 전혀 다르고 섣불리 그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갖고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